윤 네. 대통령 탄핵 심판 쟁점 저희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픽 있으면 좀 넣어주시죠. 네, 저 5가지 쟁점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인정이 된다면 탄핵 심판이 인용, 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비상계엄은 다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군사력에 의한 통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전시사변 사태라는 아주 급박한 사태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도 입법부나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입법부에 대한 권한 침해는 전혀 없고, 입법부는 계엄 해제 의결권이나 중요한 헌법상 반대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중요한 국민이 위임한 헌법적인 권리를 만약에 남용해가지고 절차적인 실체적인 요건을 안 갖추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헌법 수호자로서의 중요한 책임을 져버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변론의 방향성을 피청구인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비상계엄이 아주 정당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배경으로서 상당한 정치적 갈등과 혼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그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은 그렇다면 비상계엄을 다시 선포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들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각각의 사유 하나하나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그중에서도 선관위에 군이 진입해서 점거한 거는 이미 사실은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다투는 네. 걸로 정리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포고령 제1호가 이제 국회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이 포고령을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처단한다라는 내용까지 문구가 나와 있는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헌법성 권한을 사용해서 포고령을 발행했는데, 그 포고령의 명령이 실제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라는 내용들로 인정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까지의 사실관계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여러 각각의 사유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피청구인 측의 주장이 반영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재판관들은 그동안 증인들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쟁점에 가장 관심을 갖고 질문했는지 관련 리포트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현재 재판관들 질문이 가장 많이 쏟아졌던 쟁점은 국회 활동 방해 여부입니다.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은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여부에 대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신문하는 등 출석한 증인 16명 중 7명에게 국회 활동 방해 여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질문한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 여부입니다. 정영식 재판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무위원들이 관련 문서에 서명했는지 등을 물었고, 김영두 재판관도 증인 4명에게 계엄 선포 절차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게 평상시 국무회의 때 서명 안 하는데 그날은 왜 서명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증인들에게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진 재판관은 김영두 재판관이었습니다. 10명에게 국회 활동 방해 여부에 대해 4명에게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대해 물었고, 1명에게 선관위 압수수색에 관해 물었습니다. 네, 자, 김성은 변호사님, 이 가장 많은 질문이 쏟아졌던 쟁점, 국회에 군과 경찰을 투입한 목적이 무엇이냐였습니다. 자, 재판관들이 이 쟁점에 가장 집중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국회 군과 경찰을 투입해서 국회의원들의 의결을 막거나 끌어내고자 했던 대통령은 그 직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주 명확합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는 피청구인 개인의 행위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주공화국의 원리상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재판이기도 합니다. 네. 국민들의 헌법 정신상으로는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 의결을 하려는 국회의원들을 못하도록 막거나 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봉쇄 지시를 하거나 혹은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목적으로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임의적인 체포 지시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헌법 수호자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봐가지고 파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집중적으로 질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쟁점과 관련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 진술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총 6차례 계엄해제 의결 관련돼서 그 과정에서 6차례 통화를 했고 격앙된 목소리로 다급하게 의원들을 다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을 진술을 했고요. 그리고 재판정에 출석해서도 검찰에서의 신문조서 내용이 사실대로 진술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체포의 불법이야라고 했고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좀 지났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전에 대통령을 만났을 때 왜 자신을 체포하라고 했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도 그 포고령 위반해서 그랬나 보지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했고요. 그리고 곽정군 전 특전사령관 그리고 곽정군 전 특전사령관과 같이 일을 했던 이제 공수 1여단장 그리고 수방사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검찰 진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증언을 거부했는데 또 밑에 수도 경비단장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제 의원들이 끌어내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여기에 반대되는 진술한 명확한 증인은 존재하지 않고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한 사람은 증언을 거부하고 검찰에서는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고 네. 두 사람은 구체적으로 검찰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법원 이제 재판소에서도 그런 사실들을 증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곽 사령관 등 직접 통화한 사람들의 증언이 중요한 자료로서 판단될 것입니다. 네, 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가장 처음 증언했던 사람은 바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었습니다. 끌어내라는 대상이 요원이냐 인원이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군 장성들의 증언은 엇갈렸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상회의를 했는데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셔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또 말씀하셨어. 전기라도 필요하면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시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죠. 답변 드리기 제한됩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네, 자 종합하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이 좀 여러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합리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왜 군부대가 그것도 특전사와 같이 최정예 부대가 계엄 선포와 거의 동시에 국회로 전개돼가지고 헬리콥터까지 가가지고 긴급하게 공수가 되었는가라는 부분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국회에는 수천 명의 경찰 병력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질서 유지를 위해서 특전사 등의 부대가 국회 본청 안으로 진입할 어떠한 필요성도 없었고요. 국회 본청 안에서 무슨 소요 사태가 벌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직접 전화 통화를 들은 곽정근 사령관은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걸 명확하게 진술을 했고 또 무엇보다도 이 사령관에게 이런 지시가 내려지면 경찰청장한테 지시가 내려지면은 애하의 각각의 소위 말해서 복명복창 방식으로 각각의 지시 명령들이 내려지는데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지금 707 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도 인원, 의결 정적수 같은 이야기들을 들었다는 내용들을 이미 진술을 했고요. 네. 또 그 밑에 애하 부대장들도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의원들을 끌어내고 계엄해제 의결을 막아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는 거를 특전사, 수방사 그리고 경찰청장 이제 각각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근본적으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경찰이 둘러싸고 있는 국회 한복판에 특전사 부대가 내려가지고 본청 안으로 진입하고자 했다라는 피청구인 측의 주장이 인정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봅니다. 네, 자, 또 한 명의 핵심 증인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죠.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는 말과 함께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이후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들었다는 증언을 했었습니다. 홍 전 차장의 증언들과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반론까지 함께 해보아봤습니다. 제가 대통령께서 딱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고 누군가 잡는구나. 제가 부의에게 전화 받았어. 대통령이 너희들 지원해 주래.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여인영 장관이 당시의 상황들을 저한테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차장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것은 간첩을 좀 많이 잡아 넣기 위해서 방첩사에도 주고 지원을 좀 해주라는 얘기를 이런 무슨 목적 없는 체포 지시로 해서 위치 확인을 좀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인영 사령관이 저에게 그랬다면 아마 제가 혼을 냈겠죠. 그런데 그 전에 지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자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 윤 대통령 측이 체포 지시가 아예 없었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자, 싹 다 잡아들이라 한 건 대상이 간첩이었고 체포 명단 역시 윤 대통령이 불러준 게 아니라 김용현 장관이 알아서 불러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윤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입증될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정도면 입증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싹 다 잡아들이라는 건 체포 지시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 대한 체포 지시인지가 중요하겠죠. 네, 당시의 상황과 정황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에 굉장히 바쁜 상황이었고요. 지금 여러 내용상으로는 대통령이 직접 통화한 사람이 전체 합쳐가지고 한 10명을 넘지 않습니다. 네. 곽정군 전 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그리고 아마 김용현 전 장관과 그리고 박한수 계엄사령관은 같이 계엄 수뇌부에서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화 여부는 불명하고요. 그다음에 한 명이 홍장훈 차장입니다. 공통점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구체적으로 계엄의 실행에 대해서 군과 경찰 병력을 동원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책임자들과 다 통화를 했던 것이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홍장훈 차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 바쁜 와중에 그리고 조지호 청장한테 6번이나 전화를 네.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바쁜 상황이고 긴박한 상황이었죠. 그렇죠. 급하게요. 근데 홍장훈 차장한테 전화를 해서 계엄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의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과연 이걸 합리적으로 받아들일지가 의문이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구체적인 체포를 위한 움직임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와 승인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방첩사에서는 총 10개 조의 체포조를 편성해서 각각 차에 나눠 타가지고 체포를 하기 위한 활동들을 했다는 내용들이 각각의 간부들의 진술로서 나와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체포조를 운용한 사람들끼리 논의했던 네.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들도 다 물리적인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계엄 선포 전인 11월 달에 그 명단들이 이미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해 놓은 것들도 확인된 이런 상황입니다. 이 모든 정황들을 봤을 때는 실제로는 체포와 전혀 상관없이 했다라고 한다면 아무 체포조가 운용되지도 않고 실제로 그러한 작전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실행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무관한 간첩들을 싹 잡아들이라는 취지였다라는 이야기가 합리적인 반박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김성은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김채원 선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